안녕하세요. 4월 2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연일 압박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달러와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골적인 비난이 굉장히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과거에 아르헨티나나 아프리카 여러 국가나 과거 터키만 하더라도 고금리는 죄악이다 하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화폐 가치를 박살낸 전적들이 있잖아요. 요번에 트럼프가 또 비슷한 걸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예, 빠져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을 거라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당장의 심리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계속해서 푸시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향후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감안을 하시면서 한국 증시까지 쭉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의 주요 이런 인사들 얘기하고 있죠. 독립성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채권 가격 하락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또 채권 떨어질 텐데 너 그럴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식의 여파가 보여지게 되었고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때려놓고 이 중국과 대화하겠다라고 하지만 중국 맞고만 있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입장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특정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그랬을 때 우리는 반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국을 때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높이면,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또 보복할 수 있다? 요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부분도 부담으로 현재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 금리적인 부분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의 미국 증시는 급락을 하였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3.08달러로 마이너스 2.4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당연히 약세, 금 가격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00달러 선 붕괴했습니다. 계속 이 미국이 중국 때리면서 엔비디아를 같이 엮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판매 자체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대체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한계가 걸릴 것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기억을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이나 몇몇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 수익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향후에 미국과의 연결성이 높아진다면 여기서 또 한 번 점프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를 하면서 접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AI랑 엮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삼성이랑 LG랑 손잡고 중국 업체 밀어내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신기술로 무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또 한 번, 이들이 살아난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안 좋더라도 디스플레이 어차피 최저였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여기서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벽 높이는 유럽의 방산,
지금 미국 쪽은 밀어내도 한국 쪽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잡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현지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기도 있고 한국에서 직접 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줄 때 그냥 따라가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건 적은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호텔 역대급 호황, 카지노 좋다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면세는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요거는 아예 그 소비 방식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 좋은 쪽에 이건 집중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사 이 도미노로 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대통령 선거 여기에서 지금 집 관련해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 얘기 많거든요. 그럼 넘어가는 건 넘어간다라고 치더라도 살아남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면 여기 수혜를 받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수가 남은 파일을 먹는 요게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남은 건설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생각하고 접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쭉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한번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잘 봤으면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줄 때 먹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접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어떠한 핵심을 다루면 좋을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두산 원전 쪽은 나쁜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주요 후보들이 싹 다 원전은 국가 지원해야 된다. 이거 밀어줘야 된다. 라는 언급 나오면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해외를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미국 쪽에서 주요 기자재 납품을 하청받아서 많이 해주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일거리를 훨씬 더 많이 따내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야, 이거 수주 잔고는 진짜 우상향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SMR까지 더해지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글로벌 원전 붐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향후 10년은 두산 에너빌리티 우려 자체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AI의 발전 그 이외에도 또 한 번의 특이점까지 오는 모습이 10년 내에 오게 되면은 전력 사용량은 앞으로도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우린 이걸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은 그냥 좋은 거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기대 한번 해보기 좋을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두산이 한국의 해상풍력 1등 사업자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단가적인 부분이 물려가지고 중국이나 유럽, 미국 업체한테 이 점유율을 많이 뺏기는 이런 게 보여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유럽의 해상풍력 1등 지멘스 에너지랑 손을 잡고 기술 제휴했다라고 해가지고 로열티는 조금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나름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 키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고장났을 때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잠깐 멈추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부산 국내 업체가 이걸 제대로 파고든다.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요걸 또 연결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큰 게 오고 있다라는 것도 기대해보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태양광은 좀 아쉽더라도 해상 풍력을 하기는 정말 그 천혜의 좋은 환경이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보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대 한번 하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상용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확장시켜서 만드는 게 항공 엔진인데 지금 한화랑 두산 2파전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전 단계의 기술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두산이 앞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기에서 성과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G 이 에어로스페이스 보세요. 항공 엔진 만들어서 시가총액이 여기도 100조가 넘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 가장 민감한 이 전투기에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공 다른 시장으로도 이들이 진출하게 될 가능성은 보여지게 될 것이다. 요거 기대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터빈 다음 또 이 파생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수소. 그래서 지금 수소 발전 관련해가지고도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전력 발전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막 많이 전기를 안 쓰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는 전기가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일부는 ESS로 일부는 수소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2차 유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 10에서 20년 뒤에 수소 발전이 전체 발전의 20%에서 한 15% 여기까지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미래 먹거리로선 확실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선 유일하게 두산만이 수소 터빈을 만들 수 있다. 요거 이제 감안하시면서 쭉 밀고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원전 너무 좋고 풍력 확실한데 가스터빈 유일한데 수소까지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게 두산의 현재 상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사업적인 부분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급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기관 쪽 매집 계속 들어오다가 오늘 드디어 약간 쉬어가니까 외국인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럼 외국인 기관 동시에 들어오면 그럼 여기는 확실히 개미를 털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편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61선 위에서 버티면은 지금 힘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이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린저 상단에 돌파했을 때 그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터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전 고점 아래서 끝나면 이렇게 쌍바닥 그려지니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위에서 버티고 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 돌파 이후에 힘이 한번 더 발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거 역시도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사업적인 부분들 나쁠 거 단 하나도 없다. 너무 좋다. 수급은 외국인 컴백하고 있으니 기관 베이스에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들여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지라인 61선 위가 베스트고요. 여기에서 이제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면 추세 한번 잡히는 거 노려보되 전고점을 돌파를 못한다면 거기가 이제 우리가 매도해야 될 구간이구나. 근데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면은 한 번 더를 외치면서 추가적인 급등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쭉 봤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